진짜는 30일 구형부터가 진짜고 X줄 타는 이재명. 저희가 비속어이기 때문에 X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께서는 다 이 X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간 이재명. 정말 한 번 비속어 쓰죠. 똥줄 타는 이재명.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피고인의 지난 20일자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기사를 아주 크게 다루었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1월 15일 선고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왜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부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모든 언론들이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호칭입니다. 국민들을 오도하고 우롱하는 표현들이죠.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정치 검찰,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당 전체를 앞세우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한마디로 웃기는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감싸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절대 민주당이나 지도부는 나서면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엊그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서 또 30일 일주일 남았죠.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어느 것 하나도 민주당 당 대표로서 행한 범죄가 아니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민주당은 여기에 나서면 안 됩니다. 언론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직위를 분리해서 기사 작성, 보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잘못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관련이 없는 이재명 개인 재판일 뿐입니다. 엊그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은 검찰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가장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최대 징역 2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검찰은 최고 구형인 2년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는데 보통 선고 기간이 한 달여 정도 되는데 이 재판에 한성진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고민할 것이 많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55일간 근 2달 가까이 11월 15일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구형과 선고에 대한 초점만을 맞췄지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피고인이다 정확한 용어 쓰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도의 관점이 이렇게 잘못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곁다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군요. 일주일 후에 벌어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앞서 언급된 공직선거법의 양형 기준 자체와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형량 자체가 대단히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30일 검찰의 구형에 따라서 재판부가 앞선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날짜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 위증교사 혐의의 사건은 죄질이 더 나쁜 사건이지요. 양형 자체가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리가 되고 형량도 무겁습니다. 징역 최대 2년을 훌쩍 넘는 중형인데다가 개인적으로 아마 무척 무거운 형량이 나오리라고 이재명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김진성 씨죠. 이미 본인이 자백을 했고 그 죄가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꾸라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재명 피고인에게는 이것이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검찰 구형 2년 정도, 재판부가 아무리 가볍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이거 가지고 구속되기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저희들이 자주 들어왔었는데 이재명은 11개 사건에 대해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총성 소리와 함께 이재명의 괴로움은 지금부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 30일, 앞으로 일주일 후에 벌어질 검찰의 구형량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내용이 아주 단단합니다.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앞서 구형을 내리고 장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좀 더 홀가분하게 자기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이 위증교사 사건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다루고 있지 않는데 구형량이 30일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의 이 점을 한성진 부장판사와 김동현 부장판사와의 그 재판 가늠대를 제대로 평가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찰이 오는 30일 구형량도 엄청 무거운 구형이 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이 9월 23일 아닙니까? 그리고 30일 구형량을 검찰이 구형한다면은 늦어도 다음 달 말 10월 달 안으로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성진 부장판사도 55일 동안 고민하는 데에 어느 정도 짐을 덜지 않을까. 자기보다는 훨씬 무거운 중형을 김동연 판사가 내리게 된다면은 본인은 홀가분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정말 이재명은 중보험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보험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감싸고 옹해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재명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재명이 당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보험죄를 저질렀습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에 벌어졌던 일 아니겠습니까? 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때에 행한 범죄들인데 어떻게 정치와 연관돼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장난이죠. 우리 정치사에서 당 대표로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죠. 이런 자를 대표로 세워야 할 당이라면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정 들어갈 때에
절대 먼저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에는 아주 검찰을 작심 비판하면서 그 뒤에 개딸들의 성원 지지를 받고 의기양양했었는데, 이번에는 최후 진술을 하는 입장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조목조목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도 아니고 재판부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달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읍소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국민들에게 호소와 지지를 부탁했을까요? 이재명은 법조인입니다. 법의 형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국민들의 이름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니라 개딸들이 더 극성을 펴달라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번 재판의 결과치 예상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제2의 유창훈 권수인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우호적인 판사가 아니라면은 형사처벌은 뻔하지 않을까, 나름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본인 자신은 애써 입가에 웃음을 띄우고 있지만은 그것이 웃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고 겨울이 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김명수 사법체제가 아니라 조희대 사법체제임을 이재명이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재판의 총성은 울렸고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30일 검찰의 구형량을 지켜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